네, 안녕하세요. 동관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0장 9절 함수를 거듭 제곱 급수로 나타내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목부터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우선 이 제목이 왜 이렇게 붙여졌는지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저희 10장 8절에서 이런 걸 봤죠. 저희가 어떤 이런 거듭 제곱 급수가 있다고 했을 때 0부터 n까지 c의 n에 x의 n이라는 형태의 거듭 제곱 급수가 있으면 이걸 이제 쭉 항별로 나열해 보면 c0, c1x, c2x 제곱 이렇게 무한히 가는 급수 형태죠. 근데 이 우변에 있는 요 부분은 사실 다항함수라고 봐도 괜찮죠. 단지 항의 개수가 무한개라는 것만 제외하고는 그냥 다항함수입니다. 상수항이 있고 1차항이 있고 2차항이 있고 3차항이 있고 다항함수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떤 f of x라는 함수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라는 게 10장 8절에서 저희가 받아들였었죠. 그리고 또 뭐 약간 변형된 형태로 상수항이 있고 이제 개수가 있고 x 빼기 a의 n, 그러니까 a를 중심으로 한 거듭 제곱 급수라고 저희가 불렀죠. 이거 역시 c0의 x 빼기 a 더하기 c2의 x 빼기 a의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니까 이것도 뭐 하나의 함수 g of x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관점이 급수가 이렇게 주어졌고 급수가 이렇게 쭉 주어지고 또는 이렇게 시그마 형태로 주어지면 나는 이거를 하나의 함수를 생각하겠다 라는 관점이 10장 8절이었고 이제 10장 9절은 우리가 아는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 함수의 표현을 뭐 사인 함수 있을 수도 있고 로그 함수 있을 수도 있고 뭐 다른 다양한 함수일 수도 있는데 그런 함수를 이렇게 쭉 무한히 나열된 다항함수 형태로 표현을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게 10장 9절입니다. 그래서 바로 어떤 주어진 함수를 거듭 제곱 급수로 나타내기라는 게 바로 그 의미입니다. 방향이 반대가 된 거죠. 처음에는 10장 8절에서는 주어진 급수가 있으면 함수로 나타냈는데 10장 9절에서는 함수가 주어지면 거듭 제곱 급수로 나타내보자. 요런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왜 멀쩡한 함수가 주어지면 예를 들어 뭐 사인 함수가 주어지면 그거를 이런 항이 무한개인 다항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고 어떤 유리함수도 마찬가지고 항이 무한개인 다항함수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예, 그게 바로 이제 다음 절에 배울 뭐 테일러 급수, 맥클로린 급수 그런 것인데 그 테일러 급수와 맥클로린 급수를 이제 배워보기 전에 그 전 단계로 10장 9절에서 이 소개하는 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 정도로 이제 워밍업을 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10장 9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빨간 박스에 보시면 이건 뭐 등비급수, 기하급수죠. 등비급수, 기하급수. 수렴하는 구간은 x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수렴 반경은 1이 되겠죠. 예, 요 구간에서만 이 기하급수, 등비급수는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급수를 우리는 f of x 하나의 어떤 유리함수죠. 어떻게 보면 유리함수, 이런 급수로 나타내는 다항함수를 유리함수로 볼 수도 있다. 그렇죠. 그거를 어떤 특정한 주어진 함수가 유리함수가 이렇게 주어지면 그거를
급수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자, 관점을 바꾸는 것 뿐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생각해 보시고, 좀 더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 보시면, 어떤 함수 f of x라는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위에 있는 바로, 이 함수죠. 이 함수입니다. x 빼기 1분의 1이라는 이, 유리함수가 주어졌으면, 그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여기 빨간색, 여기는 빨간색으로 해보자. 빨간색으로 나타낸 요 그래프가 바로 이렇게 쭉 x축에 점근하죠. 이게 바로 f of x입니다. 우리 익숙하시죠? 자, 그런데 f of x는 이렇게 y는 f of x라고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죠. 그런데 이거를 요 형태의 유리함수는 이미 알고 있지만 요 부분합, 그러니까 n항까지 요 급수 중에 n번째 항까지 합을 나타낸 부분합수열 SNX라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이니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n번째 항까지 이렇게 아니죠. 여기서 n이 0부터니까 0번째 항,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나갑니다. 자, 그러면 이게 S0, 0번째 항까지 S0 X라는 것은 요거까지 요 1까지의 합인 거고, S1X라고 하는 것은 1 더하기 X까지 합인 거고, S2의 X라는 것은 1 더하기 X 더하기 X제곱까지고, S3라는 것은 1 더하기 X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S5X를 보면 1 더하기 세제곱, 4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다 다항함수입니다. 물론 여기는 상수함수이면서 다항함수죠. 이런 함수들을, 이렇게 주어진 함수들을 하나하나 그려보면 S0X, Y는 1인 상수함수죠. 이건 뭐 그릴 필요가 없고요. S1X라고 보면 X 더하기 1이라는 1차 함수가 나옵니다. 자, 1차 함수.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걸 굳이 그려보자고 한다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0,1을 지나고 이렇게 되는, 이게 바로 S1 X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S2X는 어떻게 되냐? 2차 함수가 나오죠. S2X가 여기 그려져 있습니다. 검은색으로. S2X가 요렇게 2차 함수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럼 S3X는 어떻게 나오냐? 여기 찾아보면 S3X, X5X가 나오네요. S5X, 여기까지 나와 있는 X5X를 보면 여기 요렇게 해서 거의 빨간색, 이 Y는 f of x랑 거의 겹치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게 S5X입니다. 5차항이니까요. 그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S11X라고 나오는데, 사실 뭐 S11X까지 한번 해보죠. n이 11일 때까지 합한 걸 보면 지금 굉장히 이 빨간색 그래프 y는 f of x, 원래 이 유리함수가 y는 f of x인데 유리함수가 굉장히 근접해 있습니다. 여기 그죠? 빨간색 그래프와 굉장히 가까이 있고 심지어는 이렇게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x가 마이너스 1에서 1인 요 개구간만 생각한다면, 여기서부터 요까지만 생각한다 그러면 사실 fx는 1 빼기 x분의 1이라는 유리함수를 다루어도 괜찮겠지만
이 S11x라는 요 항이 상수항부터 11차 11차항까지 있는 다항함수를 다루는 것도 꽤 f of x에 대한 근사함수로서 이 다항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서는 이 빨간색 그래프나 아니면 이 연두색 아니면 이 그래프가 거의 굉장히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공학이나 이런 그러니까 오차를 어느 정도 무시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무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확하게 굉장히 근사한 값을 구할 수 있을 때는 요 유리함수보다는 요 다항함수를 가지고 뭐 미분하거나 적분하거나 다양한 활동을 해서 이제 조작을 하는 게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떤 유리함수건 삼각함수건 로그함수가 주어졌을 때 이걸 가지고 아니면 또 더 복잡한 함수가 주어졌을 때 이걸 가지고 미분이나 적분을 해야 되는데 그 미분이나 적분하기가 엄청 힘든 특히 적분이죠. 적분하기가 엄청 힘든 함수가 있으면 그것에 어떤 근사함수를 가지고 이 근사함수를 미분이나 적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나는 근사하는 것으로 만족하기 싫다. 그러면 여기 위에 나타낸 이제 무한히 나열된 그러니까 결국 xx가 되겠죠.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x의 n이라는 즉 1 더하기 x 더하기 x제곱 더하기 무한이 되는 이 오른쪽에 있는 요 항이 무한계인 다항함수를 적분하거나 미분하는 게 차라리 쉬울 수 있습니다. 다항함수는 저희가 적분 미분하는 걸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 절의 제목을 돌아오면 어떤 주어진 함수가 하나 주어지면 거듭제곱 급수로 나타내서 미분이나 적분 같은 걸 굉장히 쉽게 조작할 수 있고 또는 그 함수 대신에 근사함수를 이용해서 근사값을 굉장히 정확하게 오차가 무시할 만큼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유용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함수를 거듭제곱 급수로 나타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좀 길었는데요. 그래서 예제를 통해서 연습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